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윤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접선 관련된 문항들, 좀 활용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크게 접선 파트는 접선을 구하는 단편적인 연산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 뭐 접점이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접선을 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답이 되는 순간이 딱 접하는 순간이야. 그거를 쉽게 말하면 해석을 하는, 이게 이제 활용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3의 고난도 문항으로 갈수록 방금 후반부에 이야기를 했던 접선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닌 그 접하는 순간이 답이 된다는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게 되고요. 일단은 필수 예제 수준에서는 대부분 계산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뒤에 연습 문제를 보면은 방금 말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7-5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죠. 매개 변수로 나타낸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구할 수 있긴 합니다만 구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것은 세타는 3분의 파이에 대응하는 점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분의 파이가 되면은 세타가 만약에 3분의 파이가 되면 이 그래프는 몇 컴마 몇을 지나냐면은 코사인 세제곱은 여기가 8분의 1을 지나고요. y는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루트 3을 세제곱하니까 8분의 3 루트 3. 이게 바로 지나는 점이야. 그럼 뭐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dy, dx를 구하는데 이거는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y를 먼저 세타로 미분하게 되면은 3 사인 제곱 합성함수 미분해서 코사인, 그 다음에 이걸 세타로 미분하게 되면 3 코사인 제곱, 그 안쪽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세타 하나랑 세타 하나 없어지고, 뭐 세타가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3분의 파일 때는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하나 없어지고 3도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다 세타가 3분의 8 대입하면 기울기가 뭡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지요. 기울기 구하고 한 점 구했으니까 y 마이너스 8분의 3 루트 3은 마이너스 루트 3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8분의 1 하시면 플러스 8분의 루트 3 넘어가면 플러스 8분의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분의 루트 3.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이번에는 곡선 y는 x세제곱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수학 2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그 수학 2의 내용에다가 지금 우리가 미적분에 배웠던 상막함수 덧셈 정리가 이제 통합된 형태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다항함수기 때문에 수학 2에 배웠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의 점에서 접선을 L이라고 하고, L이 곡선과 만난 점 중에서 P가 아닌 점을 Q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y는 x제곱 먼저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자, 보세요. x축 그리고 y축을 그려.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있어. 뭐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얘가 y는 x세제곱이야. 그랬지? 그거 위의 점에서 이 점이 지금 a, a의 세제곱인데 여기서의 접선을 L이라고 놓은 거야. 접선을 이렇게. 이 접선을 갖다 문제에서 L이라고 놓은 겁니다. 이 점을 P라고 한 거고. 근데 그 P가 아닌 다른 점에서의 이 직선 L이 만나는 점을 쌤이 Q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Q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하고 만나는 접선이 있어. 그 접선을 문제가 이거를 L'이라고 한 거야,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을 긋고 그 접선이 곡선과 만난 또 다른 점을 Q라고 하고, 그 Q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했을 때 질문이 L과 L'이 이룬 요 각,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 이걸 구하세요. 그래서 1번 탄젠트 세타를 A로 표현하고, 두 번째 세타가 최대일 때 A 값과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십시오.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기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이것의 기울기만 구하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탄젠트 덧셈 정리. 뭐 공식 기억합니까? 탄젠트 세타는 절대값의 1
플러스 m, m 프라임, m 마이너스 m 프라임 뭐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지금. 네, 이걸로 이제 문제를 푸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m하고 m 프라임 자리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m하고 m 프라임에다가. 뭐 이거 일단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현재 이 직선을 미분하게 y 프라임은 3x의 제곱이고 거기다 x에 a를 대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직선의 기울기는 3a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L의 기울기는 3a 제곱이야. 3a 제곱이야. 그러면 이 주황색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만 a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은 이 q란 점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구하려면은 이 3차 함수와 그다음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을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직선의 방향이 어떻게 갑니까? a, a 세제곱을 지나고 기울기가 3a 제곱이니까 y 마이너스 a 세제곱은 3a 제곱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a라고 쓸 수가 있고 y는 3a 제곱에 x 그 다음에 3a 제곱에다가 세제곱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a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노란색 직선 L의 방정식이고요. 이거하고 y는 x 세제곱이 만나는 걸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뭐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이거다 풀면 돼서 아주 넘기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에 x 마이너스 2 세제곱 잠깐 플러스 2 세제곱은 0. 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x,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만족하는 x가 바로 내가 원하는 교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선생님이 수투를 공부할 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현재 지금 이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초월함수 문제하고 달라요. 초월함수 문제는 그래프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지 더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3차 함수, 다항함수는 눈에 보입니다. 두 개가 있고 하나가 a이고 나머지 하나가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a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 둘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 이 방정식의 근은 반드시 a라고 하는 근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죠. a를 대입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 더하기 2a 세제곱 0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또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3차 방정식 근은 원래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림 보면 만난 게 2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중근, 하나는 그냥 근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그 중근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접하는 데에서 중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조립제표하고 풀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반드시 이 식은 x-a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반드시 있구나. 그리고 x- 얼마가 추가로 있어서 이 식을 만족하는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상수항을 비교해보면 a제곱이고 여기는 2a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더하기 2a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과정을 연습하십시오. 자, 일단 다시 첫 번째 얘를 그냥 조립제표에서 얻어도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과 상위권을 도약하려면은 이런 다항함수 같은 형태 따위는 그냥 보고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x-a 제곱이라는 인수가 무조건 있구나. 근이 3개니까 하나는 중근, 하나는 그냥근이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 얼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L'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식을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a 대입하게 되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a 제곱이 바로 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12a 제곱이군요. 미안해. 12a의 제곱이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구해볼까요? 네. 그래서 두 직선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하나는 기울기가 3a 제곱이고 하나는 기울기가 12a 제곱이 되므로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1 더하기 두 직선의 기울기 3a 제곱 12a 제곱이니까 36a의 4제곱분의 12a 제곱 빼기 3a 제곱이니까 9a 제곱. 네,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 답이 이거예요. 탄젠 세타를 a로 표현했습니다. 자, 2번 답. 그때 세타가 언제 최대가 됩니까를 물어봤는데 두 직선을 이루는 예각에 대해서 탄젠트 함수는 항상 증가 함수입니다. 탄젠트 함수는 뭐 이런 그래프니까 0부터 2분의 파이선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세타가 제일 크단 말은 탄젠트 값이 언제가 제일 큰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잘 보면은요 4차, 2차 상수항이기 때문에 분자분모를 9a 제곱 나누시면은 1이 되고요. 여기는 9a 제곱분의 1이고요. 여기는 4a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양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값이 언제 최대가 되는지 물어본단 말은 분모가 언제가 최소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언제가 최소냐면은 이 값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에 의해서 언제나 2 루트 2 둘의 곱 9a 제곱분의 1 곱하기 4a 제곱이 돼서 a제곱 사라지니까 9분의 4 루트니까 3분의 2. 따라서 이 값은 3분의 4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식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4분의 3. 자, 또 하나. 그때 A값이 언제입니까? 이런 산술기하 문제를 풀 때 이것들의 등호 성립 여부는 언제나 이 둘이 같을 때입니다. 따라서 9A 제곱분의 1이 언제나 4A 제곱하고 똑같을 때가 됩니다. 넘기면은 1은 36A의 4제곱이고요.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A 제곱은 6분의 1. A는 6분의 루트 6이 되겠습니다. 단 A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네. 다음 문제 답하십시오. y는 x ln x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이제 음함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함수가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접하면서 직선 y는 4x 더하기 3의 평행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울기가 4인 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 평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접하면서 기울기가 4인.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 접점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푸는 겁니다. 얘를 미분한 y'인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더하기 2가 돼서 이 값이 ln x 더하기 3이 되는데 이게 언제 4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x가 얼마일 때입니까? x가 2일 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4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이 2가 뭐냐면은 바로 접점이 되는 겁니다. 접점이 뭡니까? x가 2, y는요. 2 대입하면 2 ln이, ln이가 1이고요. 2 더하기 2 하니까 3, 2. 그 직선의 방식은 y-3,2는 기울기 4의 괄호열고 x-2. 따라서 y는 4x-2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서 y는 2분의 1x 더하기 코사인 2x에 접하고 직선의 수직인. 그러니까 이 직선의 수직이란 말은 이것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므로 기울기가 얼마나 뜻이야? 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접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 y''은 2분의 1 빼기 2 사인의 2x. 아, 미분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알겠네요. 합성함수 미분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값이 언제 2분의 1이 됩니까? 봤더니 뒤에 게 0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sin 2x가 0 돼야 되니까 2x가 0이거나 파이거나 2파이가 돼야 되는데 저 범위에서는 x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x가 0일 때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그럼 그때 y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0, 코사인 0은 1이니까 0,1. 아,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0,1 지르는 거니까 y-1은 2분의 1에 x-0이 돼서 y는 2분의 1x 더하기 1이 답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자, 이번 단은 마지막 8번 풀어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이렇게 그은 이거 되게 중요한데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원점에서 이 곡선에 오직 하나의 접선을 그을 수 있대요. 와, 이거를 고3 애들한테 풀어라고 되잖아? 그러면 진짜 이상하게 많이 풉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차라리 아는 게 많지 않을 때에는 정직하게 푸는데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알고 나면 이렇게 푼단 말이야. 이 그래프 나중에 그리는 걸 배우거든요. 이 그래프 그리면 나중에 뭐 그래프 이런 그래프, 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아닌가? 잠깐만요. 0,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플러스 무한 들어가나요? 맞군요. 뭐 이런 그래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점에서 접선을 하나밖에 안 그은 거니까 막 어떻게 될까 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막 그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전혀 모르더라도 원점에서 오직 하나의 접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인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접선 문제는 뭘로 푼다 그랬더라? 모든 접선 문제는 접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모든 접선 문제는 접점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접점으로. 그래서 접점을 가지고 문제를 푼단 말은 접점이 문제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접점을 미지수 놓고 식을 세우는데 접선이 하나란 말은 접점도 한 개란 뜻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막 있으면 이 원점에서 접선을 하나밖에 그릴 수 없다는 말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 접점도 한 개란 뜻인 겁니다. 접선이 두 개를 그릴 수 있다는 말은 접점이 두 개란 뜻인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색할까요, 분명히.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 상위권을 도약하려면은 이걸 모르고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3, 4차 같은 다항함수는 그냥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상상해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지수로그 함수나 초월함수는 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푸는 방법은 접점을 t, t-a의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놓고 알겠죠? 이 접점을 토대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접선의 방식은요. y-t-a의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 이걸 미분하게 되면 함수의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다음 뒤에 거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x-a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 식은 뭡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1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t에 더하기 a 더하기 1의 2의 마이너스 t제곱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이게 지금 뭐 구한 거야? 임의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점에서 이 그래프에 지금 접선을 긋는다는 뜻은 원점에서 긋는 게 아니라 임의의 점에서 접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임의의 점에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원점을 지난다라고 푸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곡선 밖에 한 점의 접선을 구하는 방법으로 푸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임의의 점의 접선의 방정식이 원점을 지난다고 푼단 말은 x에다가 0 대입하고 y에다가 0 대입해서 식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을 풀어볼게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t제곱은 사라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t 플러스 a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t를 곱해주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t가 되고 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가 사라져서 따라서 t의 제곱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이 뭐냐면 접점에 관한 식인 건데 이거는 이제 a 값 따라서 만족하는 t의 값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0개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개란 말은 접선을 두 개일 수 있다는 뜻이고요. 한 개란 말은 접선을 한 개 된다는 뜻이고요. 0개란 말은 접선이 그럴 수 없다는 뜻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접선을 하나 그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 식에 만족하는 t가 한 개란 뜻인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접선이 한 개란 뜻인 거죠. 그럼 이 식의 판별식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는 0이 되어서 a 값은 0이거나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문제에서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으므로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형태니까 이거는 설명 없이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뒤에 유제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의 접선,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을 때 비슷한 내용이니까 꼭 풀어보시면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풀면서 또 계속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